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이 전부 끝날 것 같이 25K 밑으로 내려갔었는데 오늘은 27K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 시장을 숏뷰로 바라보고 있는 알갓이 비트코인이 마지막 불장이 올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블랙록 이외에도 월가에서 특히 피델리티가 코인 시장의 구원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소식을 전달을 하고, 그렇다면 비트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준하는 상품 신청 이후에 피델리티에서 또 다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거는 루머일 가능성이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피델리티가 코인 시장에 그레이스케일 자체를 사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GBTC를 만드는 회사죠. 이 회사를 아예 사버릴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이미 현물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적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이 그레이스케일의 전체 자산을 사버릴 거라는 이 소식이 코인 시장에 전해지면서 이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월가에서 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이 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에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준하는 상품이 올해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될 확률 같은 경우는 반반 정도로 보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승인을 위해서 ETF가 아니라 이 트러스트 구조를 통해서 지원을 넣은 거기 때문에 승인될 가능성이 좀 존재를 하고, 만약에 승인이 안 되더라도 그 뒤에 왜 안 됐는지 사유를 확인하고 이제 승인을 넣으면 그 뒤에는 오케이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이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반감기, 미국 대선, 각종 돈 푸는 이슈들, 중국,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불장이 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중국의 대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과정을 지켜보면 6월 1일 날 이제 리테일을 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제도가 정비되고 돈이 들어오려면 9월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 리테일뿐만이 아니고 홍콩에서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엑셀러레이트 돈을 모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웹3 꼭 집어가지고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돈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홍콩에서 중국을 대변하고 있는데, 홍콩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웹3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무언가를 시작을 했다.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지, 앞으로의 방향이 롱인지 숏인지를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갓이라고 코인 업계에서는 유명한 숏을 바라보고 있는 트위터 리안이 있는데, 얘는 왜 유명해졌냐면 루나 사태 때 권도용하고 내기를 했어요. 루나가 88불 밑으로 빠질 거냐 안 빠질 거냐, 이 내기를 하면서 루나에 대한 숏을 배팅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1년이 지나기 전에 88불이 아니라 완전 무너지게 됐죠. 그러면서 이 알갓이 유명해졌고, 이 알갓이 최근에 비트코인이 3일K까지 갔을 때 자기는 비트코인이 찐반등이 아니어서 숏을 본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25K를 본다라고 얘기했다가 그 다음에는 20K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25K까지 맞았죠. 근데 그 타이밍에 이 블랙록 현물 ETF에 준하는 상품을 승인 요청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알갓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였냐면 사이클 매매를 할 때 다음번 불장이 왜 오냐, 이 물음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던 애였는데, 이번에 블랙록이 들어오고 피델리티 등 월가에서 구원을 해주는 걸 보면서 마지막 빅 사이클이 남았다, 정말 크게 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산을 잘 지키면서 이번 불장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알갓이 대표적으로 코인 시장에 숏을 보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알갓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뷰도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를 ETF로 현물 ETF를 기술적으로 이게 현물 ETF네 아니면 트러스트네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은 진짜 뭔가 본질을 놓치고 단기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을 보면서 판을 못 보는 사람들이 보통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월가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제가 연초부터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게 월스트리트가 큰 하나의 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실체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안에서 무슨 몇 번째 조항이 어떻느니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진짜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큰 흐름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어떤 뷰로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각 같은 경우도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 요청이 그러니까 다음번 불장에 퍼즐이 맞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준하는 상품 그 승인 요청과 피델리티가 루머긴 하지만 들어와서 그레이스케일을 살 거다 이야기가 돌고 하면서 코인 시장이 뭐 25K까지 갔을 때는 불과 며칠 전이죠. 제 영상 뭐 3개, 4개 전인데 그때는 세상이 끝났고 역시 숏이 맞다 이러셨던 분들이 27K까지 또 오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희망이 조금씩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50%를 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 넘었다는 거는 불장 올 때 거의 뭐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앞으로 돈이 알트코인으로 퍼질 수 있는 좋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캐치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CVD자를 보게 되면은 오랜만에 갈색 고래와 이 보라 고래가 머리를 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갈색 고래와 고래 같은 경우는 이슈가 생겼을 때마다 단타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추세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오랜만에 CVD 상으로 고래들이 매수를 했다 부분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매수벽 같은 경우는 아직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아직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비트파이넥스에서 의미 있는 일이 있었는데 이 비트파이넥스에서 28K 있던 이 매도벽 같은 경우가 완전히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비트파이넥스는 지난번 하락장에서도 불장을 예견을 했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도 잘 맞췄었는데 28K가 이 매도벽이 사라졌다는 말은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요걸 벽을 치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와 같은데 실제로 이 28개의 매도벽이 사라지면서 비트코인이 큰 폭의 상승을 했었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CVD 자료, 파이어 차트 상으로는 추가적으로 연료가 공급이 돼서 빠르게 올라가야 그 뒤에 하락을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그렇듯 뭐 좋은 소식이 들려도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요. 30K에 아주 큰 매수벽이 있기 때문에 30K에 가더라도 여기를 어떻게 뚫고 지나가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제가 보고 있는 지표 중에 그러니까 매수 매도에 대한 걸 알려주고 있는 지표가 있는데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자리는 단기적으로 매수 매도가 계속 있지만 그러니까 며칠 동안 지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며칠 동안은 좋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비트코인이 어떤 자리인지에서 좀 살펴보면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리얼라이즈드 프로핏 로스를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왜 봐야 되냐면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고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나 코인 시장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지 않고 있는 시장이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 언제 그렇냐? 보통 보면 불장 시작되기 바로 초입에 이런 시기에 이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요 시기 장이 좋아지고 반전이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횡보를 할 수 있어도 이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그런 구간에 와 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퓨처 볼륨이라 그래서 선물이 얼마나 거래가 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이 볼륨량도 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좋은 판단 근거거든요. 근데 봤을 때 그러니까 완전 하락장 요런 지점에 다다르고 있다. 볼륨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은 변동성이 줄고 유동성이 줄다는 말과 같은 말이고 다시 돌려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스마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다 라고 온체인 데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너무 롱만 바라보기 때문에 숏으로 바라보는 단기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좀 챙겨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SG라는 애예요. 얘는 유명한 대표적인 숏뷰로만 보고 있는 애인데 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서 원래 뷰가 이더리움을 이렇게 숏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바꿨어요. 자기 뷰를 관점을 바꿔가지고 올라가서 내려갈 거다. 이런 뷰로 관점을 바꿨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알갓도 그렇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숏을 보는 사람들도
단기적인 뷰가 바뀌고 있다. 어쨌든 간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하락을 하면 좋은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대응을 하면서 2023년도를 그냥 보내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MF에서 글로벌 디지털 커런시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요. IMF는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나 나와 있는 암호화폐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뒤처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 있는 플랫폼들을 다 부정하고 자기들이 나올 때까지 안 좋은 거다라고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기사에서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보다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FTX가 한 5개월 동안 거의 한 1,000억이 넘는 돈을 법률 자문비로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FTX 2.0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라도 돈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 뭐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FTX 2.0 또한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좋은 재료죠. 이 재료가 이제 활활 타가지고 불장을 왕성시키는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FTX는 개인적으로도 좀 부활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채권자들이 돈을 다 모두 회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뭐 희망회를 돌린 건 아니고요. 지표들이나 각종 심리적으로 봤을 때 왜 우리가 2023년도를 계속 매집하기 좋은 지점이라 생각하고 모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